안녕하십니까. 실무자들을 위한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의 기준시가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당연히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1순위로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공매, 경매, 수용가액이 있으면 그것들을 먼저 당연히 적용하고요. 그게 없으면 유사한 재산, 매매가액 등을 찾아봐서 그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주택의 정의에 따라서 혹시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되면 주택으로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주택이라는 것을 먼저 구분을 해보면 그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나와 있든지 간에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런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 일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용, 업무용이라고 나와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이 되는 것이 이러한 주택의 정의에 따른 이유인 거죠.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5개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파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의 층수가 4개층 이하, 5개층이 가면 그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4개층까지만 연립주택으로 보고 있고요. 다세대주택은 한 동의 바닥 면적이 연립보다 작은, 그렇지만 주택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것, 이것을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보통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단층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독주택이겠지만 비슷하게 생긴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과 겉보기에는 흡사하기 때문에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한 동으로 쓰는 바닥 면적이 다세대와 똑같이 660제곱미터 이하지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그리고 3개층 이하라 하더라도 뭐 집을 쪼개서 19호가 넘어간다 그러면 안 되고요. 19호 이하까지만 있을 때 다가구라고 합니다.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라고 했을 때는 지하에 있는 주택 층수는 제외를 하고 지상으로 있는 주택 층수가 몇 개층이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공시가 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 공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 공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시가격을 찾았다고 해서 따로 뭐 토지의 공시지가를 찾아서 더하거나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은 주로 2005년 이후에 공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때 이름이 약간 달랐는데요. 일괄 공시가액
공동주택 공시가액 가격이라고 아파트와 중소연립을 구분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986년인가부터 일부 아파트부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인가요? 거기부터 조금씩 고시가 확대되어 오다가 1992년인가부터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로 다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전 2005년 이전에 있는 고시가액은 국세청 사이트에 가시면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후 거는 국토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형 연립은 2005년부터 같이 아파트와 함께 고시되고 있어서요. 지자체가 고시했지만 국토부 사이트에서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전은 만약에 그 이전에 우리가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필요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각각 계산해서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2005년도부터 개별주택 가격으로 해서 지자체가 고시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토지, 건물을 따로 계산해서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에는 국세청도 고시하고 지자체도 고시하고 이러던 것이 2006년부터는 국토부가 일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개별주택 가격도 지자체가 고시를 하지만 국토부가 함께 공시가격 사이트에서 공시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택의 고시가격이 없으면 어떡할 것인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하자마자 정기 공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내가 고시가격을 확인을 해서 어떤 법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시가액을 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본인들이 유사주택의 고시가격을 고려해서 A 방법 또는 B 방법을 통해서 평가한 금액을 알려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청서 이름이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 해서 상증세 사무처리 규정을 찾아보시면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상증세긴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양도세 관련돼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내용에는 그렇게 두 가지 법을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A 방법과 B 방법 중에 선택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A 방법은 세무서장이 직접 평가하는 거고 B 방법은 외부에 의뢰를 주는 건데 외부가 시장군수가 선정한 가액. 시장군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늘 이렇게 공시가격이 안 나와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시가표준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한 감정가액, 이게 이제 외부 기관을 이용한 거고, 본인이 세무서장이 단독으로 평가할 경우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방법이 나뉘고 있는데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이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유사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가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하는 그 비교 요소에 따라서 비교하는 비준표가 있는데 그 비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은 이런 비준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임대료, 건설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시가액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고시가액을 알려준다. 그러면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겸용주택은 개별주택이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상가 부분은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을 쓰겠지만 상가 부분은 토지, 주택의 부수 토지 외의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그 상가 건물에 해당되는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를 세 가지를 더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겸용주택의 그 토지만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 건물의 토지는 그렇게 계산하겠지만 주택의 그 토지 부분은 주택 개별 공시 가격에서 건물과 토지의 공시 가격 비율로 안분한 가격을 주택 부분의 토지 가격으로 해서 더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외 부수 토지는 주택 외 부수 토지 면적과 곱하면 되고요. 주택의 부수 토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다가 주택 부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의 합을 토지의 기준시가에다가 나눈 그 비율 값을 곱해 가지고 주택 부수 토지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에 대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